부산시장 선거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야가 2030년 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라고 말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설계 전에 조기 착공을 한다. 그리고 사전 절차 면제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야, 이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조홍천 의원이 국토위 간사잖아요. 실시 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 라는 양심 고백? 혹은 어떤 우려? 문제점 지적? 소신 발언?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법도 못하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올마이티 법이다. 국민의힘의 하영재,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졸속한 법이 나왔냐. 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다. 국토위 소위에서 이 가덕도 특별법안이 처음 얘기됐을 때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소위 참석한 의원 9명이었는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모두 우려를 표명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원안 처리 압박에 결국 원안이 통과됐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제 4번 국회의원 하면서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10조가 넘는 이런 그 대형 국책 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른 반대 표결을 주문드리고요. 결국은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의 필요성 때문에 후루룩 가고 있는 모양인데 심상정 의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기자, 적어도 국토위 여야 멤버들 사이에서 동네 하천법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국토위 소위에서 그냥 발의시키면 안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면서 사실 뭐 국토위원뿐, 소위위원뿐 아니라 사실 이미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 부처가 다 반대를 했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입지를 놓고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입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특별법 할 수 몰라도 어떻게 특정 입지를 이미 정해놓고 특별법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전례는 없었다.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을 밝혔었고 기획재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10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어떻게 10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렇게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미 부처에서 했었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소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예타를 다시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소위위원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또 자괴감이 들어서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럼 저 의원들이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반대표 행사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본인들은 반대를 했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소위에서. 소위 기록도 다 남겨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만약에 정말 동네 하천도 누가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야 동네 하천은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설계가 나온 다음에 착공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킨 건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 문제점을 알았다면. 근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통과시키고 그리고 저것이 이제 여당 지도부뿐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저런 발언만 남겼다면 참 책임감 없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혼잣말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혼잣말이 언론에 포착이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을 또 가야 되는데. 이재명 기자, 부산을 또 가야겠네. 하참. 이 발언은 왜 나온 거예요?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덕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으니
국토의 소유에서 예비 타당성을 다시 살린다든지 이렇게 원안이 바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김태현 원내대표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원안대로 그것이 이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러 부산에 다시 가야겠다.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부산에 또 가야겠네. 하참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법안 자체는 여러 뭐 정부부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소위 위원들도 알고 있고 또 심상정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21대 국회의 최대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있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런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김태현 원내대표도 저런 이제 하소연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정치라는 게 문제를 알고 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정치인 거지.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사실 정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좀 이 법에 이 10조 원이 들어가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 만큼 다시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리고 다시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이제 여야 모두를 비판했고 앞서서 심상정 의원도 여야 모두 매표공항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께 짧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께 동네 하천법보다 못하다면 간사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발의 통과시키면 안 되죠. 왜 통과시킨 겁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되고 비행기 1시간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양쪽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그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이제 국회 여당까지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수도권 중심주의고 서울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지방이 몰락하는 시대에 부산 지방에 사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나, 그 절박함을 얼마나 이해하나,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가덕신공항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20년 된 어떤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어떤 수건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정치적인 논리로 무대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번에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서 일반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이고. 근데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빈 구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톡 집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별법을 해서 결국 부울경을 공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물류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려보자라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기왕 할 것 같으면은 2030년에 그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 큰 행사를 대비하는 이런 그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한번 부울경 지역도 한번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자. 이제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법인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사 착공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아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뭐 개념 설계, 그다음 시일 설계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요새는 공장에서도 이제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공학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있죠. 그러니까 예,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의 아주 특별한 요구에 맞는 특별한 법, 예, 그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예. 시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한 줄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명 들어봤고요. 야당 의원께 지도부께 비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못지않게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전문가로 있다가 정치를 한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럴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박 대변인님하고 다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정부 처음 출범하고 이 일을 우리가 시작을 걸었더라면 지금 이제 2030년에 개항이잖아요. 저는 사실 저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10년 안에 우리가 착공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형 그런 철도나 공항 이런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착공 전까지 한 최소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한 3년 정도는 이미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다가 지금에 와서
2030년에 개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십니까? 제가 야당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라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가 오랜 수건이라서 가덕도로 입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속전속결로 조금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건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고, 예.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국가의 위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투 트랙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네. 특별법 얘기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예타를 저희가 면제하는 사례를 계속 늘려가게 되면 저는 조만간 예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의원들이 오죽하면 소위에 그런 속기록에 그런 의견을 남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머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